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그래, 앉아. 하늘은 뿌연데 이게 파란색이야? 이름? 명의 수탁자. 성이 명씨인가? 명의가 성이고 명의? 이름은 수탁자입니다. 사람 고치는 사람이야? 그렇진 않습니다. 명의, 이름이 수탁자? 그렇습니다. 식탁도 아니고 수탁? 부모님께 물려받은 정정당당한 이름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해? 네가 먹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야, 그건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만 있다면 먹겠습니다. 아니야, 먹을 수 없어. 그리고 먹어서도 안 돼. 먹을 수 있으니까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절대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우기니까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형사님! 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어이, 수탁자. 네! 네가 먹을 수 있다. 그 알리바이를 한번 대봐. 알리바이? 그렇지. 알리바바도 아니고? 알리바바 그 마윈 아니 부자. 1995년 그렇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2년 명의 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맞지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었지. 민법 746조 복잡하다. 빨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불법 원인 급여는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이고 형법이고 성법이고 상법이고 뭔 법이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법? 아니 형사님이 법을 집행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법을 왜 저한테 이거 봐. 저를 도대체 왜 잡아오신 겁니까? 도대체 명의 신탁자.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네 그 말에 지금 좀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 쉽게 설명하면 빨리 해봐. 그렇다면 그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아. 사례, 판례 이런 거 좋아. 있었던 일 이런 거 아니야? 3년 전. 3 years ago. 3 years ago. 그렇지. 애주순해지 빨리 얘기해봐. 독수리 타법입니까 아직도? 저기 이글 타법이라고 있어. 네, 있습니다. 이걸 아까 이거. 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형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기억나? 내가 전화했잖아. 너한테 전화했잖아. 뭐라고 그러셨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했잖아. 네. 빌려달라고 전화했잖아 내가. 형사님께서 집을 사는데 그렇지. 왜 저에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했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지. 네. 그러셨군요. 그럼. 자, 형사님께서 집을 사시면서 저의 이름을 빌려가는 순간 우리는 이름이 5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형사님은 명의 신탁자. 신탁. 네. 저는 명의 수탁자가 그때부터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 이름이? 네. 그래서 자, 이름을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2002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형사님이 무조건 유리했습니다. 내가 그거 생각해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형사님께서 저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진정한 권리자는 형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 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지. 내가 조금 세금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자, 그러면 그런 불법을 한 것을 법이 조력, 도와준다. 아하. 이거 아까 뭐 법치국가? 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형사님이랑 저랑 어제 요거 좀 했지 않습니까? 요거 했지. 카드? 네, 카드 요거. 했지. 네. 이렇게 했지. 그때 한 또 500 따가셨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제가 응. 법원에다가 형사님이 따간 500만 원 응.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지금은 불법 원인 급여로 응.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도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이름을 빌려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네가 네 명의로 사놓은 내 20억짜리 아파트를 네가 케찹도 안 찍어 먹고 그냥 낼름 홀라당 그냥 먹겠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헉. 지금 당장 먹겠다는 건 아니고 그럼 올 5월쯤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바뀐다면 그때 제가 먹겠다는 거죠. 야, 이 수타가 안 돼. 내 신탁이가 수탁이한테 당했구나. 자나깨나 명의신탁. 일어나도 명의신탁 조심. 사람은 죽어서 명의신탁을 무슨 얘기야 지금?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나는 죽어서 명의신탁. 네 아파트 내 돈. 아이고.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오늘은 왠지 나에게 사연을 보내주었던 그 단발머리 소녀가 생각이 나네요. 그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단발머리 소녀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 잘 했는지, 그 사업자 등록할 때는 물건지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으로 꼭 가세요. 오늘도 한 소녀, 오늘 소녀는 왠지 긴 머리일 것 같은 소녀가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사연만 보고 단발머리인지 긴 생머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사연에 묻어나오는 그 샴푸의 냄새, 샴푸의 스멜을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단발머리 소녀는 200만 세제곱 퍼 미닛의 어떤 그 향이 나오고, 긴머리 소녀는 800만 세제곱 미터 퍼 미닛의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 복댕이! 복댕이. 와, 샴푸의 스멜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깜짝 놀랐어. 샴푸는 세제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샤라랄라? 복댕이. 복댕이. 자, 오늘 그 긴머리 소녀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런 질문까지 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잘생긴 훈남 성우 오라버니의 완전 친절함에 용기를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부동산은 임장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임장 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대학 다닐 때 김장 봉사 활동은 좀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장 활동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긴 머리 소녀가 벌써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셨네요. 아우 스멜 스멜 스멜. 혹시 개그맨 후배 스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팬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복댕이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아 주변에서 제가 우리 박성호 씨 좋아한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네. 우리 오늘은 긴 머리 소녀 고민 해결해 드려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보여주세요. 자, 우리 제작진들이 준비를 참 잘해요. 아니 근데 처음에 네네. 이 복댕이 이거 섭외할 때는 네. 대표님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그 고민 해결 정도 해주시고 네. 또 뭐 이렇게 좀 강의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제가 섭외에 응했는데 네. 이제는 뭐 범인을 하라고 하지 않나. 네. 오늘은 또 우리 PD 담당 PD 이거 어디서 서비스를 받? 저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 이거 없어졌다고 네, 지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나 컵만 주는 줄 알았더니 네. 뭐 복다방에 또 이것까지 닦으라고. 하시는 게 많습니다. 이게 복댕이 고품격 부동산 쇼지 않습니까? 쇼. 다양하게 설명만 하면 저희가 이걸 왜 합니까? 예. 아니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계속 더 닦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면 더 닦아 드려야죠. 네. 자 어쨌든 네. 혹시 우리 그 박성호 MC는 임장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그 개그맨 공연 활동에도 임장이 필요합니다. 개그 활동에도 임장이? 그럼요. 이제는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개그맨 여기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마켓이 열리는 그 공연 마켓이 열리는 곳이 매년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개그맨들이 직접 두 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야. 뭐 이렇게 두 발로 뛰어다니는 이 자체가 뭐 임장 활동이 저는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 임장 활동 네.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뭐 거의 뭐 김장 봉사 활동이나 이거 뭐 비슷 좀 하여간 어쨌든 anyway 네. 또 뭐 그렇게까지 설명하셨는데 또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지만 부동산 임장 활동에는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특징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손가락 품 팔기. 발품뿐만 아니라 네. 손가락 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요즘은 다 요걸로 그렇죠. 이 스마트폰으로 다 클릭 또 클릭 전 세계를 손가락-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품을 잘 팔아야 된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내 땡땡 그쪽에 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시세 같은 걸 조사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좀 알 것은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있는 실거래가라는 게 있고 네. 보통 우리가 내 땡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있는 바로 시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로 굳이나 구분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호가다. 받고 싶은 가격이라는 거죠. 결국 호가는 어떤 미래의 좀 가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실거래가는 과거에 이미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 품을 팔면서 좀 봐야 될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네.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와 호가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야. 자, 그런 측면에서 그 한국감정원이라는 이제 그 국가기관이 있는데 네. 그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많은 손가락 품을 팔 만한 네.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들이. 네. 그래서 제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손가락품 네. 팔 때.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귀품을 팔아라. 부동산에서 이리저리 뭐 들리는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뭐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복댕이 날카로우신데요. 네, 뭐 일단은 저는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 귀로 좀 들어라. 그러면 귀품을 팔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어디에 가서 뭘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잡힌다라는 거죠. 무작정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등산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귀품을 팔 때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바로 물건지 그 중개업소하고 네. 소위 말하는 손님 중개업소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단지 안에 있는 중개업소를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지 중개업소다. 그렇죠. 실제 이제 물건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보통 또 손님 중개업소들은 대로변에 네.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대로변에서 또 이렇게 광고도 많이 올리시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건지 쪽에 있는 쪽하고 대로변 쪽에 있는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물건지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 단지 안의 물건에 대해서 좀 이제 좋은 이야기を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바깥 쪽에서는 약간 또 이제 골고루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바로 그 물건지 쪽에 이제 그 공인중개업소들하고 요쪽 이제 손님 요쪽하고 이제 이렇게 좀 적절히 섞어서 하는 이런 것도 좀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략 한 몇 군데 정도 전화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네, 느낌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제가 굳이나 제가 무슨 운동화 제작사를 차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굳이나 운동화 품팔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구두도 아니고 네. 하이힐도 아니고 네. 슬리퍼도 아니고 네. 운동화라고 굳이나 제가 왜 그러놨겠습니까? 편하니까. 네. 불러보기 편하니까. 네, 발이 아프면 금방 지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운동화 신고 다니면 꽤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정말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임장, 두 번째도 임장, 세 번째도 임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대표님. 지난번에는 제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네 번째도 입지. 복댕이! 입지라고 하셨습니다. 복댕이. 야, 네.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다니. 그럼요. 야, 정말 MC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겁니까? 사랑은 바뀌는 거죠. 어. 자, 그렇지만 요건 바뀌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임장 활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 입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활동. 이것이 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게 바로 임장 활동이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아하. 임장 활동의 꽃이 바로 운동화 품팔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동산은 역시 현장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네. 과거 사진들이 많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서 현장에서 어떤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운동화 품팔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판은 뭐 주위의 평판을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평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거기가 좋아질 거다, 좋다, 하더라, 가더라. 여기 안 사면 후회하더라. 샀더니 돈 벌었더라. 땅을 칠 일 만들지 말고 여기 빨리 도장 찍어라. 바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 네. 나 혼자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평판이 좋아졌을 때, 네. 거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토지 개벽이 일어났어. 네. 상점 벽해가 일어났어. 네. 이랬을 때 어떤 그 평판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지. 자, 또 하나는요.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똑같은 단지 안에서도요. 그럼요. 101동이 좋은지 102동이 좋은지 103동이 좋은지 104동이 좋은지 105도 계속 할까요? 3000세대 됩니까? 네. 자, 이렇듯이 그 안에서도 동별로 평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유해시설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어떤 아파트는 뭐 조용한 같은 단지 내더라도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어느 곳에 있느냐. 복댕이.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앞에 또 뭐가 또 잘 돼 있는지 학교는 어디가 네. 어느 단지가 가까운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현장에 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상가 쪽으로 만약에 임장 활동을 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아침에 가보고 점심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주말에 가보고 복댕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전 상권, 낮 상권, 저녁 상권, 밤 상권이 또 다르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중 상권과 주말 상권이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만 가보고 임장 활동은 한 번만 가보시는 게 아니라 가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은요. 네. 이 세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진짜로 임장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지금 제가 뭐 잘못 들었나요? 아니, 임장 활동을 했는데 실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이것이 그냥 연습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것을 구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갖고 아,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임장 활동을 진지하게 하셔야 남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중개업소 분들한테 갔을 때도 그렇잖아. 아, 나 그냥 여기 연습하러 이거 아니라는 거. 그럼요. 내가 미래의 고객으로서 실제로 또 나중에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임장 활동을 했을 때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돌아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뭐 임장 보고서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요. 네. 오늘 임장 활동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저녁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친구에게 오늘 임장 활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가까운 사람,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 와이프가 먼저 떠오릅니까? 예. 왜냐하면 와이프가 통장을 갖고 있거든. 아, 이거 복댕이 와이프 복댕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나올 네. 와이프에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지하게. 자, 내가 가봤더니 몇 번 출구에서 나왔어. 여기서부터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학교는 어떻게 가깝고 여기 편의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네. 그쪽에 평판은 어떻고 어떻고 주변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지금 얼마가 지금 싸고 어쩌고 비싸고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쪽에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럼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장활동 복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장 활동이야말로 부동산의 밑바탕이다, 기초다, 초등학교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하여튼 뭐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거 뭐 우리 긴머리 우리 생머리 소녀에게 네.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긴 생머리 소녀 잘 들으셨죠? 당신의 머리가 바닥에서 질질 끌릴 때까지 열심히 운동화 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임장 활동의 고수가 되어 보세요. 자, 저처럼 복댕이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과 사연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자, 이론과 실전 투자를 넘나드는 강의
부동산이 좋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늘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 많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강의를 펼쳐주시는 UNS 하우징 우리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뭐 매주 대표님의 어떤 강의가 좀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그 옛날 그 세뱃돈을 주시기 위해서 설날을 기다렸던 어린아이처럼. 아, 뭐 옛날 이야기 하시니까 네. 저도 옛날 이야기 오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자, 그 태조 또 그 이성계 혹시 아십니까? 알죠, 그 조선을 그 세우신 건국한 네. 태조 이성계. 올라가다가 위화도에서 네. 돌아가자. 아, 그렇죠. 그 회군. 아, 네. 위화도 회군이라고. 회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그 태조 이제 이성계 그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네. 그 뭐 한양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면서 맞습니다. 자, 한양으로 오면서 최초의 사실 뭐 경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에서 뭐 최초의 계획 도시가 바로 한양이다. 그 조선시대 건국에도 계획도시가 있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건 뭐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까? 태조실록 4년. 네.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정비가 됐겠죠, 나라가.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됐을 때 네. 태조 이제 그 이제 이성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자, 이제는 뭔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땅에, 그러니까 집터의 넓이에 조정을 둡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자, 일품. 네. 일품이면 벼슬이죠, 벼슬. 일품이면 1,300평 정도의 집터에 집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뭐 그때 당시 일품이면 네네. 지금의 뭐 장관급. 아, 그렇죠. 뭐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자, 여기에다가 대군하고 공주가 오히려 조금 적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족들 같은 경우에 네. 1,100평 정도. 거기에다가 구품. 네. 뭐 이제 그때도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벼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구품 정도 되는 분들이 156평 정도. 그 조선시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평이 뭐 1,000평, 2,000평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어떤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집터를 어떤 그 해서 일종의 뭐 주택 규제였다. 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것이 주택 규제. 네,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네. 기록들이 있는 게. 그건 이제 제가 집터를 얘기한 거고 네. 건축을 할 때 이제 집터가 있으면 네.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칸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또 조사해 봤더니 대군이 60간. 60간. 우리가 초가 3간 얘기했잖아요. 그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군은 60간, 예. 공주는 50간. 그때도 이제 그때는 또 아무래도 이제 남자 선호 이런 게 좀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50간. 그리고 이제 뭐 2품 이상이 네. 40간. 오호. 그리고 3품 이하는 30간. 뭐 이렇게.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건폐율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해라. 네네네. 네. 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예 칸수를 정해줬다라는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인테리어 규제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뭐 야 창문을 뚫어라, 뚫지 말아라, 뭐 이중창으로 해라, 네. 뭐 이런 건가? 인테리어 규제도- 발코니 확장하지 마라. 아, 네. 그때 뭐 발코니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자, 인테리어 규제도 있었는데요. 네. 단청을 칠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만 단청을 칠할 수 있었고. 아 이쁜 그 문양, 그 기둥에. 이런 네, 그러니까 것들. 뭐 어쨌든 처마 밑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 단청을 칠하는 것이 집을 꽤 오래 가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단청을 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돌을 다듬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다듬은 돌은 궁궐에서만 쓸 수 있게. 그 다듬지 않은 돌을 그렇게 막. 네, 그냥 뭐 갔다가 이제 그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이렇게 비슷한 걸 잘 주워 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선 시대에도 네. 이런 한양 같은 경우에도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야, 그럼
상당히 좀 과학적이네요. 그래도 나름 아, 네, 그렇습니다. 체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강의는 네. 바로 내려주시죠. 자, 부동산은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또 아무래도 한양이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가 그때는 됐죠. 뭐 도시에 간다 그러면 한양을 가는 거였으니까. 네. 네, 바로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많이 이제 살게 되는데요.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도시 계획과 계획 도시 어느 곳을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도시 계획에 찍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복댕이. 야, 사실은 계획 도시는 네. 도시 계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댕이 역시 굉장히 이렇게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시 계획이 더 높은 그 상위 개념에 있군요.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서는 거의 헌법적 위치에 있습니다. 오. 가장 최상위법이 되겠는데요. 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물론 뭐 광역 도시 계획도 있지만 도시 기본 계획이나 뭐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 네.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또 거기에 있고 자, 그것에 의해서 바로 계획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뭐 재건축이다, 뭐 이런 재개발이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도시 및 그 환경정비법이라는 도시환경정비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사실상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뭐 은평 뉴타운. 맞습니다. 네. 강북 뭐 뉴타운. 네,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네. 자, 이제 뭐 그 도시환경정비법하고 약간 좀 특별하게 또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도시환경정비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민간에서만 개발하다 보니까 네. 좀 거기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그냥 대규모로 개발해보자라는 게 또 뉴타운이에요. 아하. 서울시가 그럼 별도로 추진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런 뉴타운 같은 이런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시작했던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나요? 네, 좀 포기한 것도 좀 있고 뭐 이랬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뉴타운들이 더 뜨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좀 찬밥이었던 게 네. 지금은 엄청나게 좀 뜨고 있는 특히나 뭐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이미 뭐 거기는 8개 중에서 4개는 이미 뭐 시공사 다 선정이 됐고 지금 또 그쪽도 지금 굉장히 뜨고 이런 이유들이 바로 어떤 이유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어떤 택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있는 집들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뉴타운처럼 네.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대규모로 도시만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타운이 갑자기 희소성이 높아진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구나.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도시계획과 계획도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투자해야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 안에서도 그러면 한번 자, 기존 업무지구하고 네. 신흥 업무지구하고 어디를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찍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남자. 네, 멋지군요. 신흥 업무지구. 네. 네. 복댕 이것도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뭐 무조건 다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왜냐하면 네. 사실은 기존 업무지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특히나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네. 도심 가까이 있는 사실 마포 공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도심 안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개발하는 데들이 확실히 좀 더 뜨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듯이 또 신흥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지금 개발되는 데들 많잖아요.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강남 생활권에 가깝, 강남 업무지구 가깝기 때문에
또 좀 많이 뜬 거죠. 네. 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문정, 잠실 쪽에 좀 가까우니까 또 되는 네.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존 업무 지구하고 신흥 업무 지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 아, 어우러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콜라보 되는 쪽, 그것이 겹쳐지는 쪽이 훨씬 더 시너지가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것들을 그 강의를 잘 들으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네. 하나 또 뭐 보여주시죠. 자, 제가 미래 도시의 트렌드, 요걸 좀 알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미래 도시는 콤팩트 시티, 네. 압축 도시, 정말 고밀도로 개발되는 요런 쪽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런 고밀도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에코시티로 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 분산 정책을 쓸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콤팩트 시티는 오히려 이런 도시에 있는 그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심 안쪽으로 모아서 더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스마트 시티.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더더구나 이름이 이렇죠. 콤팩트 스마트 시티 네. 또는 스마트 에코 시티. 예.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복합이 돼서 아하. 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의 트렌드는 말 그대로 콤팩트하면서도 스마트하면서도 에코 친환경적으로 가는 이런 도시들이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베드타운이 지고 네. 자족 도시가 뜬다. 오. 자, 이제는 네. 베드타운 잠만 자는 곳은 좀 어렵겠다. 사실 용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아파트만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최근에 또 이제 그 SK 쪽에서 그쪽에다가 또 이제 뭐 대규모 좀 투자가 일어나는 그렇죠. 네.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네. 네,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또 만든다고 해서 네.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자족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런 자족 도시들, 자족 도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고도 네. 그 안에서 일자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또 쇼핑센터도 있고 그냥 다 모든 것이 그 도시 안에서 해결되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아. 이제는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자족 도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어떻게 뭐 좀 둘러봐야 되고 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복덩이. 느낌이 아, 드네요. 복덩이. 예. 네네.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표님의 이런 그 감질만 나는 강의를 더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네,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듣고 싶은데 주중에는 또 일을 하시느라고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중 언제냐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우리 1시에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무료로 세미나를 또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고 참석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우리 실전에 접목시켜 봐야겠죠. 우리 대표님의 쪽집게 실전 분석 복댕이 부동산을 찾아라. 네. 자, 대표님. 네. 돈 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처. 자, 오늘의 복댕이 지역, 오늘의 복댕이 어느 곳입니까? 자, 아까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도시계획의 꿈 네. 어디냐? 바로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금까지 뭐 마곡의 전반적인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네. 실제로 도시계획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바르셀로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르셀로나, 레알 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네. 뭐. 스페인의 또 이제 네. 두 번째로 좀 큰 도시죠. 네. 바르셀로나가 바로 네모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모의 꿈은 그 노래 제목 아닙니까? 네, 어쨌든 네.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 아. 네모.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만사나라고 하는데 보통 한 변이 113m. 정확하게 113m. 113m. 요렇게 정확하게. 아, 일부러 그 계획을 그렇습니다. 전체로도 네모고. 아. 자, 그런데 요런 네모의 꿈을 닮은 우리나라에도 네모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곡이 되겠습니다. 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도 마곡 미음이에요. 아, 복댕이! 네. 그걸 찾아냅니까? 에이. 이게 찾아란데, 진짜. 아, 복댕이. 대단합니다, 진짜.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복댕이. 미음을. 아, 네. 네모 아닙니까? 그러네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미음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네요. 바르셀로나도 이렇게 딱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야,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 안에 정말 대표적인 계획 도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요. 네. 오늘 아예 그래서 개발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비문인데 어디서 이렇게 훔쳐오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 미션 임파서블처럼 여는 따당따당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 요즘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개 복댕이. 복댕이. 자, 일단 우리가 요런 어떤 그 개발 계획도를 봤을 때 이게 네. 이제 마곡 구역이 되겠는데요. 예. 자, 색깔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색깔을 보시면 일단 요렇게 좀 그 뭐 보라색이라든지 네. 약간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네. 이게 전부 다 네.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보라색, 파란색.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어. 이 안에서 계획을 할 때. 자, 그다음에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녹색은 당연히 녹지. 복댕이. 아, 네. 뭐 역시.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그 마곡 쪽에 어떻게 이 용지에 배분을 했나라고 해서 네.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아. 자, 도시 기반 시설 용지가 48.8%. 네.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가 20%. 네. 그다음에 업무 용지가 8.3%. 네. 그리고 지원 시설 용지가 2.2%. 네. 주거 용지가 16.2%. 네. 그다음에 상업 용지가 2.3%. 자, 우리가 도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쪽에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마곡은 네. 누가 보더라도 예.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보더라도 다 보라색하고 파란색. 네. 여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대기업은 일단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일자리들이 무려 석박사급의 네. 고소득 일자리가 16만 5천 개. 아, 대단합니다. LG만 2만 2천 명. LG 사이언스 파크. 뭐 넥센, 코롱, S-오일, 뭐 이랜드 뭐 계속 할까요? 뭐 네,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또 다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가 바로 R&D 쪽의 4차 산업 일자리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맞습니다. 미래 산업. 맞습니다. 복댕이, 미래 산업 복댕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1년 후가, 네. 지금보다 3년 후가, 지금보다 5년 후가, 지금보다 10년, 지금보다 20년 후가, 네, 뭐 하여간 어쨌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동네. 요거 복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저는 이 마곡에 대해서 좀 아픈 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방송 프로그램을 할 때 네네네. 모 후배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서울시에 계시는 뭐 고위 공무원 고위직에 계신 분을 네네네네. 만났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아유 열심히 개그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이사 가시게 되면 뭘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마곡 쪽에서 하셔라라고 했어요. 2013년에? 네. 아, 복댕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 무슨 허벌판이에요. 아니 거기 땅을 사라는 건지 아파트를 사라는 건지 마곡 레포츠 센터에서 배드민턴을 끊으라는 건지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얘기하고 했었더니 지금 불과 뭐 몇 년 후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내가 마곡 난 가슴 아파 나는.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뭐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넘었으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야, 정말. 근데 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시겠습니까? 저 아직 안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요쪽에 보라색 쪽으로 보이는 저기 예. 저길 보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바로 요쪽에 제가 지금 조사를 왔어요. 혹시 박성호 씨도 혹시 투자하실까봐. 해야죠. 자, 특별계획구역에 CP 원블럭 네. 3,607억. 오. 자, 2블럭이 2,497억. 예. 좀 자, 싸네. 3블럭이 조금 비쌉니다. 3,802억. 다 합치면 약 한 9,900억 정도만 투자하시면 어허. 사실 수 있고요. 자, 근데 4블럭은 이미 팔렸습니다. 아, 내가 사블록이 솔직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거기는 또 우리 신세계 또 우리 정용진 부회장께서 미리 또 스타필드나 뭐 혹시 또 그쪽에 뭐 아니, 사블록 얼마입니까? 4블럭은 뭐 이미 산 거라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걸 왜 꼭 사시려고? 아니, 그 부회장님, 제가 그 1억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아니 또 그걸 나한테 또 파세요. 왜? 예. 아니 구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 왜 나 그걸? 거기 블록 마음에 들어. 사블록. 아니 내가. 어차피 못 살 거니까 지금. 아니, 살 겁니다. 어차피 못 살 거니까. 네, 너 자, 돈 어쨌든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네. 이쪽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땅값만 거의 1조 원이 되는. 야, 대단합니다. 자, 이미 뭐 2대 서울병원 개원해서 지금 한 100베드 정도 되는 거 지금 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더더구나 여기는 또 녹지 아까 에코시티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뭐 서울 식물원 또 식물원. 습지가 지금 서울 아주 한강까지 그냥 연결이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녹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또 상업이라든지 너무너무 정말 뭐 계획도시가 아주 그냥 거의 완벽한 2013년에 그 주변에 발산역 쪽이라든지 양천 향교역 쪽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해놓으셨으면 아이고, 그냥 가끔 김포공항 가다가 잘못 가면 마곡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여기는 왜 가다가 우리나라에 사하라 사막이 있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의 힘이다. 계획도시의 힘이다. 앞으로는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계획도시, 마곡.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1블럭 3,607억. 에이, 그만 좀 하시고요. 가슴 아프게 네네네네. 너무 하시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아직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대한민국 어느 곳에는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댕이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프지만 꼭 들어야만 하는 우리 대표님의 실전 투자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 사연에. 세미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미나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에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주 수요일 1시입니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방에 계신 또 무료 세미나를 듣고 싶은데 주중에 일하셔야죠. 생활하셔야죠. 애 키우셔야죠. 바쁩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말입니다. 주말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열리니까 우리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골고루 무료 세미나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아까 저기 수타가 꽃기옥 수타가 저기 사실 그 내 돈 20억이 좀 들어간 거잖아. 이거 뭐 자세가 좀 불량하십니다. 진짜 형사님. 그래 진짜 이제 이게 무릎을 뭐 꿇고. 진짜 뭐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내 돈 명의는 너 명의지만 아니 목소리 떨지 말고. 내 돈이 20억이 좀 들어갔잖아. 어떻게 뭐 방 한 칸이라도 안 되겠니? 아니 방 한 칸을 달라는 거예요. 방 한 칸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분명히 해야지. 아니, 그때도 뭐 전화해가지고 뭐 잠깐 뭐 얘기하더니 지금 뭐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아니 내 돈은 솔직히 내 20억이 맞잖아. 아 그것도 나중에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아이 아니 판례가 바뀌. 야! 총까지? 아니 이거 너 가지라고. 아니 지금 아파트한테 지금 총까지 지금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 걸 보여주려고. 쏘지는 말고. 쏘지는 말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방 한 칸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한 칸만 해도 살게 해줘. 한 칸? 오케이.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웃어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그 박성호 MC처럼 또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해보려다가 이런 또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불법은 안 하는 게 좋죠. 맞습니다. 네, 뭐 판례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걱정할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감사합니다. 합법이 복댕이. 합법이 복댕이. 쇼 복댕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